우리나라 시계 수리의 장인 최고봉, 이분이 대구에서 시계 수리하시는데, 우리나라 뭐 이런 시계 수리하는 분들 그냥 동네 아저씨가 지하에 조그만 상가에서 그냥 하는 이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엄청나게 대우해줍니다. 무슨 철학자처럼 막 멋있게 예술가처럼 대접을 해주죠. 박사님처럼 가운까지 입혔어요. 일본은 이렇게 광을 쳐주고 대단하게 장인 대접을 해주지만, 우리는 시계 장인 그렇게 떼도 못 벌고 그냥 지하에 있는 구석탱이 전파사 같은 데서 그냥 시계 수리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엄청난 분이에요. 이 시계 장인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습니다. 김동선 장인도 있고 강선규 장인도 있고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손재주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가 알려지지 않고 또 인정을 안 해주는 사회 분위기가 있어서 그렇지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분이 BHI라고 영국의 시계학 학회 정회원에 가입된 분인데, 영국 국가에서 이제 주관하는 국가 검정 시험이에요. 최고 기술 등급이 레벨 5인데 여기까지 응시하기 위해서는 36권의 책을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과목이 시계학 이론, 시계학 제도, 실기 테스트 3과목인데요. 40점 이상이면 합격이고 60점 이상이면 영예 합격, 80점 이상이면 신의 경지라고 불려요. 시계 장인 박준덕 씨가 도각을 보인 부분은 실기 테스트로 신의 경지라는 80점을 취득했다고요. 신의 경지요. 실기 테스트는. 그 당시에 세계 300명의 베테랑 기술자들이 응시했는데 최고급 합격자는 단 8명이고 그중에 동양인은 박준덕 씨 딱 한 명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박준덕 씨가 동양인 유일하게 여기서 80점 이상 맞은 최고 등급을 받은 거예요. 그게 대단하지만 안 알아준다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 생활의 달인 이런 데 나와요. 달인. 진짜 장인인데 이런 분들이. 일본에서는 이런 장인 그랜드 세이코 같은 데서 연구소 소장으로 스카우트해서 하얀 박사님 가운 입혀가지고 박사 대접하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장인 문화를 없애버린 게 일본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이 시계 장인은 이렇게 생활의 달인 출연 이런 거 붙여놨어요. 상가에다가. 우리나라가 장인을 대하는 수준이 요거고, 일본이 요거는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일본한테 배워야 할 점, 기술자들을 그래도 인정한다. 이렇게 시계 장인이라고 그랜드 세이코에서 스카우트 해가고, 한국은 지하상가에서 생활의 달인 출연 이런 수준이 되는 거고, 그랜드 세이코 연구소 소장보다 더 실력자인데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이란 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술자들이 돈 많이 버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인정받는 사회. 그러면 취업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뭐 일본은 막 상대도 안 된다고, 그랜드 세이코 네가 아냐? 기계식 무브먼트 만들 줄 알아?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일본을 찬양해주는 바보들이 있는데, 기계식 무브먼트라는 거는 중국도 다 만들어요. 다 중국제 무브먼트들입니다. 중국도 다 만드는 건데 우리가 왜 못 만들어요? 중국보다 훨씬 정교한 손재주를 가지고 산업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국제 기능 올림픽 계속해서 1등을 했던 나라인데 돈이 안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기계식 시계 산업에 우리나라는. 돈 안 되는 건 진짜 안 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이 뭐 대단한 시계 브랜드가 있습니까? 일본이 시계 산업을 시작한 지 100년이 넘어요. 100년이 넘었는데 만든 시계 브랜드들이란 게 요 수준입니다. 고작해야 최고, 일본 최고가 그랜드 세이코, 오리엔트 시계, 카시오. 저 오리엔트 시계가 일본 브랜드예요. 시티즌이나 요 세이코의 크레도르라는 라인이 있긴 있습니다. 요 디자인을 잘 봐두세요. 요 시계가 세이코 크레도르 57 한 시계인데 1억 4천만 원짜리 시계예요. 그러니까 한정 생산이죠. 1억 4천만 원, 1억 4천짜리 시계 뒷면입니다. 57로 다 해놨어요. 그리고 또 크레도르 라인 중에 요것도 한정 판매인데 요것도 57이 들어간 거예요. 요 시계가 한화로 5억 정도 합니다. 세이코 크레도르 나전 7기 57 18K 금의 온나무의 자개 나전 7기 5억 원. 5억 원 주고 뭐 일제 세이코 시계를 살 사람은 없겠지만 자랑하려고 만든 거고, 그냥 한정 판매로 정신없는 부자들이 그냥 사고 이런 건데, 요 시계를 디자인한 사람이 한국 사람입니다. 나전 7기 장인 전용복. 1950년 부산 출생했고 호텔 가조엔 도쿄 거기 연구소장으로 취임하고 57의 최고 장인이죠. 57과 자개의 장인. 이런 명품을 일본은 한국인이 없으면 못 만드는 겁니다. 일본도 오치를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한테 안 되는 거예요. 오치를 우루시라 그러는데, 우루시. 일본이 이런 오치들 화려한데 허접해요. 품질이나 예술적인 등급이 우리나라 이 전용복 장인이 만들어주는 거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강렬하기만 하지 깊이는 떨어져요. 요게 일본 최고의 시계 브랜드 세이코의 한계입니다. 얘들은 15만원짜리에서부터 900만원짜리 그랜드 세이코 디자인이 똑같아요. 요 디자인 자체도 롤렉스 디자인이죠. 이렇게 창의성이 없는 애들입니다. 그나마 한국 형님의 기운을 빌어 이렇게 명품을 만들 때 한국에서 57과 디자인을 해주면 이런 명품을 겨우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백제 형님들이 문명을 전수해주던 그 수준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57 장인들이라고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일본은 요 별것도 아닌 57을 대단한 예술 작품, 뭐 장인인 것처럼 엄청나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냥 붙이하는 건데 이 57은 계속 반복해서 바르고 건조시키고 바르고 건조시키고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건데 대단한 장인으로 표현을 해줬어요. 근데 요거는 또 필요한 부분이긴 해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도 이렇게 장인들을 우대를 해주고 예술가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Nope.
요것도 이 전용복 장인이 세이코 크레도르에서 디자인한 나전 칠기를 이용한 명품 시계죠. 이런 걸 디자인하는 게 한국인의 수준이고, 이런 최고 등급의 디자인은 또 한국인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요 시계도 전용복 장인이 자개장 디자이너 하신 분이 디자인한 시계예요. 근데 이 전용복 장인이 대단한 게 뭐냐면 36살 때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한국에서 57하고 가구 만들어 팔고 이러던 분이 일본의 이 57 공예의 집대성을 한 호텔 가조엔 도쿄라고 있습니다. 가조엔 호텔. 이 가조엔 호텔을 복원하는데 3년이 걸리고 예산이 1조 원이에요. 이게 호텔을 복원하는데 1조 원을 들이는 엄청난 대형 프로젝트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다. 36살에 그냥 혈혈단신 혼자서 그냥 독학으로 일본어를 공부하고 일본에 간 겁니다. 거기에 가서 3년 동안 일본어도 배우고 여기저기 보건공사 둘러보고,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에 지원을 했어요. 전국에 대단하다는 57 장인들이 5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 등급의 57 장인 3,000명이 여기에 지원을 했어요. 이 가조엔 호텔 복원 프로젝트. 근데 유일하게 전용복 장인 혼자서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지원을 했고, 이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자로 뽑힌 거예요. 50만 명의 일본 57 쟁이들 중에서 단 한 명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살던 분도 아니고 제일교포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서 57 하던 분이, 나전칠기 이런 거 하시던 분이 그냥 무작정 넘어가서 전국의 최고 57 장인들 3,000명 중에서 1등으로 뽑힌 거예요. 요거를 다 맡아서 하게 됩니다, 이 장인이. 이분이 만든 작품을 한번 볼까요? 기똥차입니다. 기똥차요. 요게 나전칠기로 전용복 장인이 다 책임을 지고 만든 거예요. 대단하죠. 요거를 보고 외국인들은 그냥 일본의 대단한 기술력과 예술적 감각 난리 나겠죠. 한국 관광객들도 멋모르고 가서 와, 우리나라 나전칠기랑은 급이 다르구나, 급이 달라 이러면서 더 일봉에 빠지시겠죠. 이건 한국 전용복 장인이 다 총책임으로 만든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나전칠기로 이렇게 발라버렸어요. 한국인의 작품입니다. 벽이나 천정이나 다 한국 사람이 발라버렸다. 이렇게 멋있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술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데 그걸 지원도 안 해주고 알아주지도 않는 거죠. 이거는 소박한 자기의 나전칠기로 이렇게 장식을 해놨고, 이것도 조그만 엘리베이터인데 기품이 있잖아요. 한국이 급이 차이가 나요. 일본 애들이랑 상대가 안 되는 급입니다. 격이 달라요. 격이. 이렇게 만드는데 일본을 찬양해주는 사람이 더 많아요. 제가 돌아버리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소개가 됐었는데, 이게 전용복 씨가 EBS에서 소개가 됐었던 건데 포장을 잘 못해요, 우리나라가. 이분이 일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 분이에요. 동일인입니다. 동일인. 같은 분인데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해줘요. 예술가로. 한국 방송에서는 뭔가 그냥 구두수선 아저씨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예술가 장인으로 멋있게 사진을 찍어줍니다. 이게 일본의 포장 능력이고, 요게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예? 멋있게 포장해주잖아요. 요런 포장 능력만 우리가 일본한테 좀 배우면 우리는 일본을 그냥 밟아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그냥 열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분이 세계적인 기업들하고 많이 협업을 해요. 듀퐁이란 브랜드 아시죠? 듀퐁 라이터 회사랑도 협업을 해서 이렇게 나전칠기, 칠기로 이런 명품 라이터를 만들고 대단한 프로젝트들 많이 하신 분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셨으면 이런 거 못 하셨을 거예요. 전용복 장인 외에도 많습니다. 세계적인 힐러리 클린턴, 사우디아라비아 공주, 아랍에미리트 공주 등 세계 유명인들의 사랑을 받는 대단한 나전칠기 장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요 BMW의 750Li 모델에 코리안 아트 에디션이라고 있었어요. 여기에도 나전칠기가 들어갔었죠. 해외 업체들은 이런 걸 인정해 준다는 얘기죠. 우리의 나전칠기, 자개장 기술을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별거 아닌 취급을 하고, 아우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얘기만 합니다. 일본에서 만든 건 거지 같은 거 허접한 것도 아우 장인이 만들어서 역시 다르다 괜히 그러고, 우리나라 거는 아우 비싸, 뭐 이까짓 거 이렇게 비싸게 받아 처먹어, 이런 소리를 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직 너무너무 많은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아름다운 최고 수준의 가구를 만드는 57장 손대현 씨라고 있습니다. 대단히 아름답죠. 이게 빨간색으로 하게 되면 굉장히 조잡스러운데 이건 품격이 있게 잘 표현해냈어요. 전복 자개 중에서도 가장 색이 아름다운 부분만 출연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명작 가구라고 하네요. 이렇게 만드는 기술력이 일본이 있으면은 전 세계 광치고 다니죠. 지금도 대단한 척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서양에서는 일본 알아줍니다. 또 나전칠기라는 게 45가지 공정을 거쳐야 돼요. 제작 하는데 큰 작품들은 2-3년이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수많은 공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대단한 작품들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유 저까짓 걸 뭐 이렇게 비싸게 파냐, 이케아가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나 하시고 가슴 아파요. 도자기도 우리나라께 일본 압도하는데 도예농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천에 도자기 만드시는 분들이 인터넷 사이트로 이렇게 판매할 수 있게 이렇게 올려놓는데, 이 도예농 사이트에서 저도 도자기 몇 개 샀습니다. 너무 이쁘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에요. 수십만 원대에서 시작을 하고 좀 명품은 몇백만 원 하는데 10분의 1 가격입니다. 일본에 비하면. 같은 수준의 작품이면 일본의 10분의 1 가격에 팔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비싸다고 하죠, 한국 분들은. 이 품격이 있고 깊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작품들. 일본제 날탱이 도자기들하고는 급이 다르죠. 그렇게 임진왜란 당시에 조선의 도공들을 다 끌고 갔어도 일본인들 자체의 DNA를 바꿀 수준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명맥을 유지하면서 좀 더 화려한 걸 조금 도전해본다든지 이 정도인데, 이 도예농 사이트 가보면 온갖 창작,
도자기들, 새로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창조해낸 것들에서부터 과거의 국보를 재현한 작품들도 있고, 도자기 관심 있는 분들은 도예농 사이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광고 아닙니다. 원래 제가 이 사이트 좋아해가지고 한국의 장인분들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게 천수백 년 전에 백제의 의자왕이 외국에게 하사한 바둑판입니다. 엄청나죠? 바둑알 보세요. 디테일한 부분.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을 만들어내던 게 한국인이고, 그 DNA는 계속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서 이런 전용복 장인 같은 분들이 일본에 가서 전수해주고 있죠. 일본 애들은 가르쳐줘도 발전을 못 시켜요. 이 백제의 금동 향로, 이런 걸 만들던 민족이 어떻게 발효 음식 하나 못 만들고 도자기 하나 못 만들고 나무 깎아서 밥 먹던 애들이랑 무슨 경쟁을 합니까?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민족인데 우리는. 요 석굴암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르네상스 유럽의 이 조각들 보면은 더 정교하다고. 대리석은 부드러워요. 조각칼로도 조각이 됩니다. 연한 재질이에요. 석굴암은 화강암이에요. 화강암. 요거는 그냥 깡깡깡 쳐서 기계도 없는데 이걸 천에서 이렇게 부드럽게 아름다운 밸런스로 만들어낸다는 거는 대리석으로는 굉장히 표현해내기 쉽습니다. 이런 거를 만들던 민족이 무슨 숟가락도 못 쓰는 애들이랑 경쟁을 합니까? 엄청나죠. 천수백 년 전에 화강암을 깎아내서 이런 거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